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지난 설날에 손자 손녀분들에게 세뱃돈 주셨나요? 요즘엔 세뱃돈도 계좌이체로 해주는 게 익숙한 모습이 되었는데요. 세뱃돈뿐만 아니라 소소한 용돈에서부터 큰돈이 드는 교육비, 생활비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 등에게 등등 가족 간 계좌이체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 때문에 추후에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살면서 가족 간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을 일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가족끼리 큰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자녀가 결혼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이나 전세금 마련에 보태라고 돈을 이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를 증여이든 아니든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증여로 보지 않는 가족 간 계좌이체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주는 용돈을 포함해 가족 간의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비과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부분인데요. 사람마다 경제 규모, 소비 패턴, 가정 상황 등이 달라 정확히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준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및 용돈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준다 하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생일에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손녀에게 조부모가 매달 생활비로 몇백만 원씩을 준다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 자녀 간 계좌이체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부 간 계좌이체인데요.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의 월급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서 부부 간의 계좌이체는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비,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체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해 자산을 불릴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족끼리 계좌이체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국세청에서 연락받은 적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국세청에서 모든 국민의 계좌에 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있진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세무조사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과거 4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자금출처 조사. 두 번째, 최대 5년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사업장 세무조사. 세 번째,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치 동안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상속세 세무조사인데, 물려받은 재산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까지 합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모나 자녀 간의 계좌이체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물건을 대신 구입할 목적으로 돈을 이체받은 것인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과거 10년치의 계좌 내역까지 조사한다면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 대비해 꼭 기억하셔야 할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계좌이체를 할 때 메모란에 생활비 입금, 냉장고 구매, 어버이날 용돈 등으로 기록을 해둔다면 몇 년 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을 보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현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는 증여하면서 거짓으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도 같이 제시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단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 장인이 사위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누나가 동생에게, 이모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돈을 빌릴 때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 상환 시기, 상환 방법, 특히 이자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연 4.6%인데요. 여기서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가 1천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2억 1,700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2억 1,7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증여세로 2,34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계좌이체 시 귀찮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시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